217페이지요. 주유취급소. 예. 일단은 교재를 제가 정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관원도 문제에 나온 거를 위험물 안전관리 법, 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세부 규칙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파일에서 관연도 문제에 나왔던 것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변경하고, 빨간색 그 위에 부분이나 아래 부분에 있는 거를 교재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좀 산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챕터를 안 나누고 세부 기준이나 시행 규칙이니 령이니 별표니 다 무시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법조문을 빼서 정리를 해 놓은 거라,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페이지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100페이지하고 제가 정리한 거 50페이지하고 아마 양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 싹 빼고 겹치는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오히려 양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이해를 좀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있는 거는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다독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관연도 보시다 보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아, 요런 게 관연도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관연도에 나오는 거 앞뒤문, 조문 한번 보시고 가시자고 해서 편집을 넣은 거니까, 본문 공부 진도가 잘 안 나가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험물 기능장 따시는 이유는 어차피 좀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최종 목표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시고, 그래봐야 1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는 데까지 일단 할게요. 기본 정규 패턴을 끝내야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유취급소. 일단은 주유취급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하 탱크를 넣어요. 지하 탱크를 쓰는 이유는, 지하 탱크는 안전거리와 보유 공지를, 이게 자꾸 필기가 딱딱 안 끊어져서, 보유 공지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폭발을 하더라도 이 폭발력이 땅에 미치질 않으므로. 또 지하 탱크에선 기본적으로 언제가 위험하냐면 얘가 누출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출되는 걸 확인하려고 누유 검사관이 있고, 누출되지 말라고 바닥에 0.2m도 아니고 0.3m의 철근 콘크리트를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가 유출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니까. 왜 용산 미군 부대 철수한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얘기 나와요? 환경 피해 문제 나오잖아. 왜? 미군 부대가 다 폭발물에다가 전부 다 화약류일 텐데 그거 다 지하에다 보관했단 말이에요. 기름 같은 거. 탱크가 다 기름으로 가지 탱크가 전기로 하는 게 어딨어요. 그 많은 양을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땅에다 저장했다고. 근데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법이 먼저예요. 군사시설이 먼저지. 그러니까는 미군 부대 철수한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환경성 피해 뭐 조사한다. 거기다 바로 하면 안 된다. 왜? 토양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탱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지하 탱크를 쓰는 것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주유취급소예요. 주유소를 얘기하죠. 주유취급소. 그럼 주유취급소는 기본적으로 보유공지, 안전거리 다 적용을 안 해. 근데 주유취급소는 주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유취급소에서 제일 먼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유공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주유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주유기를 이렇게 알아요. 촘촘하게 달아요, 주유구를.
그럼 자동차가 오는 대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다 가게 되면 여기다 박아서 또 여기다 넣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제재를 안 하면. 그러면 주유공지에서 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유공지야. 왜? 주유를 하기 위한 공지야. 주유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것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공지는 너 6길이 너 6길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럼 이게 너비야, 이게 길이야.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너비라는 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너비로 봅니다. 이거를 길이로 보고.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여기가 15m, 여기가 6m인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안 나온다고. 아무리 이 면적이 넓어도 15m에 6m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15m, 이게 6m는 최소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주유공지야.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로서 조절을 했어. 여기 안에다가는 주유설비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두면 안 돼. 그러니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뭐가 겨울에 추운데 사람들이 주유가 오면 빨리 뛰어나가서 주유 작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이런 데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한 주유원들이 쉴 수 있는 실을 하나 만들자. 그럼 이게 주유대기원 대기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비 오는 날 있다가 자동차가 오면 나가자. 이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최소 크기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바퀴가 있지 않은 고정식이 된다. 바퀴가 있으면 자동차가 진입하다가 땅 쳐버리면 얘가 대굴 굴러가가지고 어딜 치겠어요? 주유기를 건드리면 주유기가 파단돼 버리면 안에 있는 기름이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식이어야 돼. 이 안에서 불나면 안 되니까 불연제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크기는 2.5제곱미터여야 돼. 얘는 이 주유공지 안에서 가능하고 이 주유공지 밖에다가 주유대기실을 만드는 거는 면적 조건도 없고요. 바퀴를 달아도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원 주유대기실 하고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최소한 자동차가 여기다 기름을 넣으러 갈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을 넣으러 갈 거야. 기름을 넣으러 이렇게 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디서부터? 도로부터 들어갈 거예요. 도로부터 들어가서 주유기까지 가야 돼. 주유기까지 총잡이까지. 그러니까 이 총잡이까지의 거리가 확보가 돼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여기서 움직이면서 기름을 넣고 간다는 얘기지. 이 거리가 너무 짧으면 도로에서 이 거리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고 나서 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주유구 또는 급유설비 주유설비로부터 얼마를 띄어라? 4m.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로부터는 각각 얼미터를 떠라? 얼마를? 4m. 그 다음에 얘는 이 벽면으로부터 이 벽이요. 담으로부터는 얼마를 띄어라? 2m. 근데 이 담에 출입구가 없어. 출입구가 없다는 얘기는 더 붙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얼마? 1m. 근데 이 담이 주유가 아니고 급유야. 급유라는 건 뭐냐면 주유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게 주유. 탱크에 넣는 거는 급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탱크가 왔단 말이야. 자동차 탱크가 왔어. 탱크가 오면 여기가 주유를 간단하게 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고 갈 거예요. 탱크에다 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안쪽으로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벽면적으로 얼마? 1m까지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에다가 지하 탱크를 넣어놨더니 기름값이 지금이 1,400원이래. 근데 내일 모레 1,500대로 오른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유소 사장이면 어떡하겠어?
기름을 사다 쟁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다 쟁기려니까 이 부지 안에서 기름을 이빨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하 탱크 저장소는 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그러고 놔뒀더니 지하를 깊게 파가지고 엄청 깊게 파서 용량을 엄청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 주유소 사장한테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위의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 제한을 해야지. 용량 제한을 하니까 5만 리터로 주유와 구비를 제한을 하고 고속국도는 6만으로 제한을 하고 등유 보일러에 넣는 기름은 1만으로 제한을 하고 폐유나 윤활유는 2,000리터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간이 탱크 저장소에서 등유에다 보일러를 옮겨 담는 거는 별도 조금만 쓰니까 등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다 등유 안 써요. 등유 요즘 많이 써가요. 누가 사람들이? 등유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 등유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에다 탱크 크게 넣지 않고 간이 탱크 하나 갖다 놓겠다 얘기예요. 간이 탱크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등유 넣고 사람들 오면 여기서 기름 따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 탱크는 몇 개? 간이 탱크 3기 600리터짜리 용량 제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주유소 부지예요. 이렇게 주유소 부지. 여기는 주유 공지. 그럼 사무실 등을 여기다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사무실 등에 놓으면 위험한 게 언제냐? 유증기가 체류하니까 유증기가 낮은 곳에 있어서 어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전산 장비도 쓸 것이고 간단하게 열을 사용해서 뭘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생긴 유증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지니 여기를 어떻게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1m 미만에는 개구부를 설치하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유리문은 규격이 있어야 돼요. 8mm, 12mm 이상의 광활유리.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주유소예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차도고 주유소고 중간에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도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서 나가야 되니까 요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 주자. 그러면 방아산 유효한 담에다가 설치할 때는 담 높이는 2m 이상으로 계급으로 설치하지 말고 담을 설치하는데 이 담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담을 유리를 설치해줘라. 다만 자동차가 가다가 여기를 빵 쳐버리면 유리가 깨져버리니까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얼마? 70cm 이상의 부분은 내화구조에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유리를 설치하지 말아라. 70cm 이상 부분에는 유리를 설치하라. 다만 유리 한 판의 길이는 얼마로 해라? 2m. 다만 벽면적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10분의 2. 100분의 20이 아니고 10분의 2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상의 위험한 걸 보죠. 운영상 위험한 거. 유동대전 시험이 왜 나와요? 유동대전. 많은 양을 유속이 빨리 넣으면 안 되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빨리 넣게 해주려면 유속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넣어주면 빨리빨리 넣고 빨리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시간이 짧아지니까 주유소가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무진장 많이 늘리겠죠. 속도를 만약에 무진장 늘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유동대전에 의해서 화재가 생긴다. 그러니까 뭘 제한해야겠다? 유속을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유속 제어가 있는 거예요. 휘발유가 80, 휘발유가 50, 등유가 80, 경유가 180. 유속을 제어하겠다. 그 다음에 또 유속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1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의 양도 제한을 해줘야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서 위험해지는 것보단 소량을 넣어주는 거를 갈 수 있다. 그게 주유 취급소의 기본 개념이고 주유 취급소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로 대부분 캐노피다 이거죠. 캐노피로 하게 되면 지워버렸나? 캐노피로 하게 되면 주유구가 이렇게 주유기가 있어서 총잡이를 이렇게 잡아서 기름을 넣어줘요.
이러한 방식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람 손잡이 하나 잡아놓고 쭉 내리면 얘가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반경 3m, 바닥으로부터 얼마? 0.5m인 현수식을 설치할 겁니다. 현수식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호수가 어디를 간 거예요? 지하 호수가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배관의 이음새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뭘 설치해라? 점검구. 그러니까 캐노피일 때 점검구 규정 중요한 거예요. 이 점검구를 설치했더니 뭐가, 여기 높이 높잖아요. 점검구 있으면 뭐해?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 그냥 용접으로 해. 용접을 하고 녹방지 해서 제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점검구 필요 없어. 여기에 햇빛 뜰 거 아니에요. 여름에 햇빛 들면 열받아가지고 이게 부식도 있을 수 있고 가연성 증기 가스가 체류할 수 있으니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단열재로 보호해라. 그 정도면 주유취급소 되겠죠. 자, 주유취급소 들어가겠습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 또는 어디까지냐? 고정주유설비 주유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된다. 그럼 이때 주유란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는 것을 주유, 탱크 등에 넣는 것을 구뷰, 고정구뷰설비, 고정구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구뷰설비에 호스기구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된다. 주유공지나 구뷰공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주유공지라고 얘기하면 다 알고요. 그러면 고정구뷰란 뭐냐? 펌프기나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거. 큰 차이 없어요. 기름,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는 거는 주유, 탱크에다 넣는 건 구뷰. 그래서 육길이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공지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새어나온 기름이 그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쥐뷰설비, 유분리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저 중학교 때 오락실이 50원이었어요. 버스가 120원이요. 110원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학교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어가요. 뛰어가면 한 35분? 예. 왜? 학교 끝나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려고. 예? 그러면 버스비 아끼면 오락 4판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 당구를 안 쳤어요.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착실하게 오락실만 다녔어. 그럼 아침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아침에 진짜 싫어요. 아침에 가는데 주유소에서 주유소 옆에 도로에서 철판이 하늘로 풍 뜨는 거예요. 펑 하면서. 실제로 제가 봤어. 주유소 옆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도에 맨홀 뚜껑 있잖아요. 철판 두꺼운 거. 퐁 하면서 그 철판이 아래서부터 팡 튀더라고. 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기름이 새어 나온 거죠. 그 새어 나온 기름이 어디로 갔겠어요? 배수구를 통해서 지뷰설비를 통해서 유분리 장치를 갔는데 너무 많은 기름이 나오니까 얘가 하수도로 들어간 거야. 예. 하수도로 들어가니까는 뭐 요즘이야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없는데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폈잖아요. 담배 꽁치로만 버리지만 안 됐지 담배 피는 건 위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아저씨들이 담배를 이제 맨홀 구멍에다 버리잖아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하수구에다 버렸는데 그게 불 붙어가지고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유소의 바닥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적당하게 경사지게, 그 다음에 새어 나온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지비설비, 유분리 장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유취급소에 보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고 표지를 하고요.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과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 정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 주유중 엔진 정지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주유소 가시면 캐노피잖아요. 캐노피, 이렇게 캐노피에 뚜껑을 달고 주유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 기둥에다가 달려니까
주유중 엔진 정지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0.3, 이때가 0.6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 규정이 가로 세로란 말이 빠지고 뭐라고요?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주유중 엔진 정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예요. 황색 바탕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 정지라고 표시를 해라. 주유소의 주유 또는 그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건축물 위의 것은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 주유소 가셔서 보시면 주유소에 뭐 있어요? 주유소 가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세차장, 간이 경정비, 세차장, 세정을 위한 작업이 세차장이에요. 간이 점검비. 그 다음에 지방도로 가시면 뭐가 있냐? 편의점이 있어요. 휴게 음식점입니다. 휴게 음식점 또는 점포예요. 그 다음에 전시장은 뭐냐면 왜 자동차 뭐 핸드카바라든가 충전기라든가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습격상권 보셨어요? 영화 주유소 습격상권에 보시면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 네, 사무실. 1층에도 사무실 있지만 2층에 그 격리 업무도 해야 되고, 그 위층에 보면 주거, 누가 사는 거냐? 관계인이 주거하는 주거시설. 주유, 등유, 경유를 단순하게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별도의 차량용 전기 충전소가 있지만 전기 충전소가 없을 때 갑자기 공간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자동차용 충전선비를 별도로 넣어준 거예요.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때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시험에 나와서 사람들이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냐? 배터리 충전 작업, 농기구, 계량, 주유, 토양, 태양열 등등등등이다. 그냥 넘어가시고. 고정 주유와 고정 급유 설비의 토출량. 펌프기기 주유관에 선다는 최대 토출량이 1석유류는 얼마? 80. 요거는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휘발유, 등유, 경유예요. 이등경의 경, 이등경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등유가 먼저 나오니까 휘발유가 50, 등유가 80, 경유가 180. 그래서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1석유류인 휘발유죠. 휘발유가 50, 경유가 180, 등유가 80. 이렇게 함께하세요. 이등경, 그러니까 등유가 더 먼저 나온다. 80, 경유가 180. 그 다음에 이동저장 탱크에 주입한, 이동저장 탱크가 이동저장 탱크죠. 거기에는 고정 급유 설비의 펌프 기기는 분당 얼마? 300 이하인 것으로 하라. 다만 분당 토출량이 200 이상인 것은 배관의 간격을 40mm 이상으로 크게 하라. 배관의 간격이 커져야 유동대전이 작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당 300인데 다만 조건은 분당 200 이상인 경우 40mm 이상으로 해라. 이동저장 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 급유 설비 주입관은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에,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이게 뭐예요? 딥파이프. 그 토출량은 분당 80m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 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넘어가시고요.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는 난형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으로 설치해라. 그래서 휘발유가 50, 등유가 80, 경유가 180인데 이동저장 탱크에 급유를 할 때는 300으로 해라. 다만 200 이상일 때는 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해라. 뭐 표로 정리해 드린 거고. 문제 보시죠.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또는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괄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주유공지, 보유공지란 말을 안 쓰죠. 급유공지라고 해야겠죠.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의 주유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너 6길이. 6에서 15라는 말이 또 어디 있었어요? 배합실. 배합실은 6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러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된다. 고정급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 설비의 주유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저 호수기기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문제에서 법조항 딱 따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가로치기 딱 지우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보시고 암기하셔야 돼. 공지의 바닥 주유는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흘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뭐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106번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를 사용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5가지만 쓰시오. 뭐 쓰시면 되잖아요. 정비, 간이정비, 세차, 그 다음에 점포, 휴게소, 전시장, 그 다음에 업무를 위한 사무소, 주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그 다음에 등유, 경유 등의 단순히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주유원 간이 대기실이란 주유공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유원이 간단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다. 불연제로 해라. 바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고정식으로 해라.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라. 주유공지 안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여. 바닥면적은 2.5 이하로 해라. 다만 주유공지나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을 잡진 않더라. 106번. 다음 거 보시죠. 주유취급소 이격거림. 중요합니다 이거. 주유공지, 보유공지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격거리예요. 고정 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띄우고 부지 경계선 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는 2m. 여기 지금 보시면 고정 주유설비일 때 도로 경계선까지 4m고요. 부지 경계선이나 도로하고 부지 경계선이요. 뭐 차이 나요?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운데 도로 경계선이라는 거는 차도, 인도 합쳐서 이게 도로예요. 차도, 인도라고요. 도로예요. 도로. 그러면 여기가 있고 부지 경계선이라는 거는 이 땅이요. 땅의 선, 부지 경계선 여기를 얘기하죠. 그럼 요 최소한 요 도로로부터는 4m, 이러한 부지로부터는 2m를 이상을 띄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도로 경계선 4, 나머지 건 다 2m 생각하세요. 부지 경계선, 담이나 건축물. 다만 계급부가 없는 담, 벽으로 없는 얼마 1m 이상의 주유설비라. 다만 고정 주유가 아니고 고정 급유면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4m, 부지 경계선 담까지는 얼마? 요것이 급유는 조금 봐준다. 왜? 자동차가 안에 끝까지 가서 주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들어가실 때 조금만 좀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 탱크로리가 주유소에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차가 또는 사람이 다니지 아니냐는 안쪽까지 가서 붙여놓고 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걔는 얼마? 1m까지로 얘기했다고요.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계급부가 없으면 1m.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오면 도로 경계선 나오면 무조건 얼마요? 4m예요. 그죠? 부지 경계선, 담 이런 거 모르면 그냥 2m 넣으시라고. 그 다음에 주유 설비끼리, 주유와 급유 설비끼리는 4m예요. 고정 주유, 고정 급유 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 여기에서 더 들어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세정 작업을 위한 것은 1m를 띄어라. 간이 정비를 위한 건 2m를 띄어라. 엄청나게 복잡해진다고. 그걸 다 암기하시다 보면 짜증나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도로 경계선 4m, 부지 경계선 2m. 단
담이 없는 벽은 1m 그냥 딱 암기하시고 고정급유 규비설비끼리 주유설비끼리 4m.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는 건축물 창 출입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기라. 벽, 기, 바, 보, 지는 내화 구조로 하고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만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벽은 내화 구조로 해라.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내화 구조로 해라. 창 출입구엔 방화문 불연재료 된 문을 설치하고 이 경우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기획된 실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이 각각 출입문구를 설치해야 된다. 각각 2면 이상. 이거 자꾸 일부러 넣어드리는 거는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실 때 소설책 읽듯이 넘기세요. 주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거를 만약에 쓰면 주거와 주유소는 별개로 완전히 구획해야 돼요. 이때는 개구보가 없는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구획해라. 구획해서 주유를 위한 작업장이나 위험물 저장 취급소에 면하는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말아라.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용, 아파트용 출입구가 따르고요. 상가용 출입구가 따로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야. 왜? 피난 확보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고층 부부에 있는 거니까 먼저 내가 가야 되고, 지하층에 있는 사람은 층수가 낮으니까 별도로 출입구를 분리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거 부분과 주유소 부분은 완전히 격벽으로 나눠라. 개념만 잡아가시고, 사무실의 창이나 출입구는 유리를 사용한 경우 망입유리, 강화유리로서 강화유리는 8mm 이상, 출입구에는 12mm 이상 유리를 설치해라. 강화유리 창이 8이고요. 그러니까 문은 12mm. 이때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 누설된 가연성 증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출입구는 건물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방화문. 방화문이라는 말 안 써요. 다 유리문이니까 유리 설치한다 했잖아요. 12mm 자동 폐쇄식으로 설치하고, 출입구 통로 사이의 문턱은 15cm 이상으로 하되 1m 이하의 부분은 밀폐를 시켜라. 창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유증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 1m 이하의 부분, 이거 가로치기 잘 나와요. 15cm 이상의 문턱의 높이 1m 이상의 부분은 밀폐를 시켜라.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를 위한 설비일 때는 고정 주유 설비부터 4m, 도로 경계선부터, 여기 보세요. 자동차 경정비를 할 때는 2m로 돼 있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2m라고. 특히나 여기 밑에 거 보면 자동차 세정, 증기 설비 세정을 할 때는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요. 고정 주유 설비부터 4m를 떨어지게 하는데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아래쪽에. 고정 주유 4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하라. 규정이 다 틀리니까 아래 거는 그냥 넘어가시자고. 나오면은 4m나 2m 중에 하나 찍으세요. 저도 이건 이거는 못 외워. 이거 정리했다가 관리사에 있는 부분에 이거 정리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써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넘어갈게요.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여 쪽 외부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을 설치하되, 이때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방화산 유효한 높이까지 올려라. 그러니까 높이 2m 이상의 담이나 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할 때는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 주유소 내 지면으로부터 얼마 70cm를 초과하는 윗부분에 하나의 유리를 부착하고, 이때 유리판의 길이는 가로가 2m를 넘기면 안 되고 2m 이내이고, 이때 테두리는 금속재의 구조물로 견고하게 고정하라. 그 다음에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로서 접합유리로 하되,
내와 시험 방법에 따라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유리를 부착하는 담의 범위는 전체 담 또는 벽 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이러한 유리 설비는 어떻게 주입구, 고정 주유, 고정 급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할 것.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주유 취급소의 방화산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산 유효한 담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주유 취급소 인근에 연소해로 하는 건축물의 범위란 이거는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보시고 여유가 안 되시면 패스하세요. 해설서 같은 데 보면 이거 해설이 조금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1종하고 2종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거는 공부 다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보시겠다 하시는 분 보시라고요. 문제풀이로 갈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다가 107번 가시죠. 캐노피 설치 조건. 캐노피란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거. 자,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라. 다만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해. 점검구가 있으면 뭐예요? 점검할 수 없는 곤란한 장소에는 뭐라고요? 용접 이음으로만 해라. 이때 캐노피는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일광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단열재로 피복해라. (108번) 주유 취급소의 담 벽에 설치하는 일부분은 방화성 유한 구조의 유리로 할 수 있는 부분, 유리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70cm를 초과하는 부분,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 유리판의 부착 범위는 전체 담 또는 벽 길이 얼마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설명드렸고. 109번 주유 취급소의 표지 게시판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급 취급소의 표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시판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0.3, 다른 한 변의 길이 0.6. 화기연검 바탕색과 문자색은 화기연검의 바탕색은 적색, 문자색은 백색,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표시하는 주유 취급소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 표시판은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주유 공지는 너 육길이. 110번 주유 취급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을 쓰시오.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 고정 급유 얼마? 5만. 자동차 등에 정비하기 위한 작업장에서 폐유, 윤활유 2천. 보일러에 직접 증여한 거 1만. 기억나시죠? 예, 보일러 기름 사려고 10,000원어치 들어갔다가 자동차 가지고 왔으니까 자동차 기름 50,000원어치 넣고 쿠폰 2,000원 할인 쿠폰 받아왔다. 폐유, 윤활유 2,000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탱크의 용량 설명드렸습니다. 주유하기 고정 주유, 고정 급유 다 5만이다. 보일러 등에 직접 주유하는 거 1만이다. 자동차 등의 폐유는 2천이다. 고정 주유,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 탱크는 가능하다. 단 고속국도의 주유 특례에 보시면 얘는 6만으로 되어 있다. 주유 6만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옥내 주유 취급소의 구분. 요거는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면 암기하려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 얼마 전에 소방안전원에 위험물 강의를 갔는데 거기 교재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가. 뭐 이렇게 복잡해. 다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유 취급소가 옥내 취급 주유소와 그냥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나누는 선이 이거예요. 3분의 1.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옥내 주유 취급소고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주유 취급소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3분의 1이요. 암기하실 거는 3분의 1.
교재 내용에 보시면 칼라판이 조금 더 좋은데. 자, 5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요게 5분의 3, 요 전체 5분의 3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 값이 얼마? 3분의 1보다 크면 옥내 주유취급소라고. 옥내 주유취급소. 3분의 1은 기억하세요? 예. 아, 이거 10점짜리 나올만 하니까 그래요. 10점짜리 나올만 하니까. 그냥 3분의 1만 암기하시면 되잖아. 3분의 1만 암기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 건물 전체, 여기 주유취급소 중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 여기는 캐노피고, 그럼 3번, 2번, 3번이죠. 여기 주유취급소를 사용하는 투평투영 면적이니까 이 전체 면적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를 빼라?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 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1층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나왔으니까 캐노피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체에서, 전체 주유취급소 사용하는 수평투영 면적 전체에서 바닥 면적을 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 그리고 주유취급소의 부지 면적. 그러니까 요 기준을 자체를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에서 요 면적을 빼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부지 면적 안에 공지 면적이라고 하고, 예. 여기서 요걸 뺀 거는 캐노피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미상 보면 이거겠죠. 이 문구의 의미상은 전체 이게 땅이니까 이게 부지 면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게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 면적, 요거 부지 면적이고, 여기서 실제 면적을 빼요. 빼면 캐노피가 있는 부분의 면적인 것 같아, 이게.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1번에서 2번 뺀 거는 1번은 주유취급소로 사용하는 면적, 전체에서 주유취급소로 사용하는 면적, 요 면적이겠죠. 이렇게 이 면적 중에서 주유취급소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1층의 바닥 면적을 뺀 면적이래요. 그것이 뭐다? 캐노피 면적을 얘기하겠죠. 그 부분이 얼마? 3분의 1보다 크면 옥내라고요. 이거 그냥 이해 못하시더라도 3분의 1은 암기하세요. 그러면 옥내 주유취급소로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은 분홍색 부분, 여기 3번이 여기 분홍색 부분이네. 너무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 칼라였으면 좋은데. 그래서 5분의 3이니까 요거분의 이거니까 5번은 3 플러스 6, 요 부분 또 요 부분 주요한 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해 주세요. 3분의 1만. 자, 주유취급소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학원, 위락,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의료, 공동 교육연구시설, 공장과 다중영업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건축물 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옥내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보세요. 옥내 주유취급소는 그냥 주유취급소가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옥내 주유취급소야. 이러한 옥내 주유취급소는 근생 중 의원, 학원, 위락,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의료, 공동, 교육연구시설, 공장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는 건축물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를 해당하지 않으면 같이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요. 즉 업무시설 가능하다는 얘기죠. 없죠 여기.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아니라 근생 중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근생은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데 너무 길게 끌어들였네. 111번 보시죠. 휘발유의 최적 팽창 계수가 0.00135 이다. 20리터의 휘발유가 5도씨에서 25도에 상승할 경우 최적을 구하시오. 뭐 했죠? 예, 최초 리터 2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요거 0.00135 곱하기 20. 그러면 20점 얼마 나온대. 네. 여기다 식을 넣어줄 거 그랬네. 앞쪽에 풀었으니까 식을 안 넣었네요. 식 추가. 2번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등유 경유를 주입할 때 다음 기준에 따라 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가로 안에 알맞는 수치 또는 용어를 쓰시오. 이동 저장 탱크에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의 유속을 초당 얼마로 이동 저장 탱크는 초당 1m/s. 이동 저장 탱크의 밑부분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 부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의 유속은 초당 1m/s. 이 밖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무허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해야 된다. 가연성 중기가 아니고 증기죠. 증기. 가연성 증기요. 증기. 왜 중기가 돼 있냐? 그래서 법조항에 있는 내용 보시고, 고정 주유설비, 고정 급유설비 주유관의 길이는 5m로 하라. 다만 현수식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부분에 반경은 3m라.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용 주유 취급소의 특례 기준. 셀프용 고정 주유 설비는 다음 각목에 같다 해서 셀프용 주유 취급소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 개폐 장치를 부착한 주유호스를 설치하고 다만 수동 개폐 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해라. 일단 요거 넘어가세요. 수동 개폐 장치. 주유 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로 해라. 주유호스는 200kg 중 이하의 하중에서 자동으로 파단 연결을 끊어져라. 연결이 끊어져서 이탈되더라도 이때는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으라도 자동 방지를 구조로 해라. 휘발유 경유 상호간에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은 상한을 정하는데 이 경우 주유량은 휘발유가 100이요 경유는 200이요 다만 시간은 얼마? 4분으로 하라. 이거 주유예요. 주유. 셀프용 고정 급유, 셀프용 고정 급유. 급유 호스의 선단부에는 수동 개폐 장치를 부착하고 급유 노즐은 용기가 가득 찰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라. 1회 연속 급유량 및 급유 시간은 요거는 등유나 휘발유에 대한 거 없이요. 뭐라고요? 100리터로 6분.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주유할 때와 셀프 주유할 때 5, 80, 180 이 등경 암기하시고 있고 셀프 주유 휘발유는 100리터인데 4분으로 맞췄고 등유는 없어요. 셀프는 경유는 200리터인데 4분. 급유는 6분에 100리터. 급유는 6분에 100리터. 다만 이동 탱크는 300리터로 하라 그랬는데 200rpm일 때는 배관경을 40mm 이상으로 해라. 셀프용 고정 셀프용 급유 설비 주유에는 다음 항목에 의한 표시를 해줘라. 뭐 표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고정 주유 고정 주유 설비 주유에는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 위치 및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하라. 알아야지 쉽게 하겠죠. 주유호스 등의 집계에는 호스기기의 사용 방법 위험물의 품목을 표시하고 셀프용 고정 주유,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는 셀프용이 아닌 고정 주유 또는 고정 급유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셀프용이 아닌 것은 주유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해라. 구별을 해줘야 라는 얘기고 4번은 한번 좀 보세요. 고객에 의해서 주유 작업을 할 때는 감시를 해줘라. 어디에서? 사무소에서 감시도 하고요. 제어도 하고요. 고객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는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라. 그래서 감시대는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셀프용 고정 주유 설비,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에서 고객의 취급 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라. 감시대.
이때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이 취급 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시대는 카메라를 포함해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볼 수 없는 거는 카메라로 해서 별도로 감시를 하라는 얘기고, 이때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 고정 급유, 고정 주유 설비의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설치하라요. 그 다음에 감시대에는 고객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뭘 설치해라? 방송 설비. 가로치기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의미만 보시면 되잖아요. 감시할 수 있는 곳을 놓고, 감시대를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카메라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려니까 방송 설비 넣고, 방송 설비를 했는데도 이 사람 위험하게 계속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꺼버려야지. 펌프를 꺼버리면 더 이상 급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112번 주유 취급소의 특례 기준에서 셀프형 주유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완성하시오. 주유 호수는 200kg의 파단 이하의 하중에서 파단도 이탈되어야 되며, 이때는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1회의 연속 주유량, 주유 시간의 상한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 경우 셀프용이에요. 주유량의 한계는 휘발유가 100, 경유가 200으로서 4분. 어차피 조금 좀 오래 할 거니까 쉬었다고 하죠.